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정말 맛있는 완벽한 패스트푸드 식사를 찾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맥도날드의 이 사이드 샐러드와는 달리 물론 18칼로리밖에 안 되지만 맛은 그냥 풀맛이에요. 제 인생 동안 수백 가지의 패스트푸드를 시도해봤지만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어본 패스트푸드의 99%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게 만들었거든요. 진단받은 지 35년 만에 드디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맞춤형 치폴레 브리또 볼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마다 가장 자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볼에 제가 무엇을 넣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혈당에 좋은 식사 메뉴를 무엇을 찾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혈당 걱정 없이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를 즐길 수 있는 저만의 3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명심하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 일부는 당뇨병엔 패스트푸드를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우리 모두가 집에서 가공이 적은 통식품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 먹겠죠. 그리고 혈당도 항상 70, 140mg per 데시리터의 최적 범위로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못하고 또 저처럼 가끔 친구들과 외출해서 피자를 주문하지 않는 유일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안정적인 혈당이 저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싶고 거기에는 가끔 외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팁을 더 잘 설명하려고 제 혈당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2가지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의 빅맥과 스타벅스의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은 후에 제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탄수화물이 아주 많은 음료인 카라멜 마키아토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음료의 칼로리 중 절반 이상, 정확히는 57%가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이 탄수화물은 대부분 순수 설탕이며 약간의 단백질과 지방이 있지만 식이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시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1시간도 안 돼서 혈당이 데시리터당 200 또는 300mg 이상으로 쉽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빅맥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빅맥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빅맥의 칼로리 중 거의 절반이 지방에서 나오지만 탄수화물에서도 많은 칼로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모든 지방이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빅맥을 먹으면 혈당이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결국 비슷한 혈당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치폴레 브리토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주문한 맞춤 볼에는 치킨, 현미 반 공기, 검은 콩이나 핀토콩, 신선한 토마토 살사, 파히타, 야채, 그리고 양상추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음식이고 인공 첨가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브리토 볼과 카라멜 마키아토, 빅맥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볼은 칼로리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단백질과 식이섬유에서 나오는데 그건 좋은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며 몇 시간 후 정상 수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2형 당뇨병이든 저처럼 제1형 당뇨병이든 또는 다른 형태의 당뇨병이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또는 설탕이 들어간 카페인 음료는 혈당을 관리할 때 메뉴에서 가장 쉬운 선택지는 아닙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더 나은 옵션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뇨병 역사상 가장 중요한 차트를 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식사 구성 요소가 혈당에 미치는 시기와 방식을 보여줍니다. 순수 탄수화물은 1, 2시간 내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혈당을 약간 늦게 올립니다. 보통 식사 후 2, 4시간 정도 지나서 혈당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방은 섭취 후 6, 8시간까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맥이나 피자처럼
탄수화물과 지방이 모두 많은 식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식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트에서 종종 빠지는 식사의 한 가지 요소는 식이섬유인데 기술적으로는 탄수화물 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실제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저 차트는 조금 단순화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먹는 거의 모든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식사 영양 정보를 웹사이트와 매장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면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식사에 대해 효과적인 혈당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전략과 몇 가지 다른 패스트푸드 혈당 관리 팁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서 혈당에 좋은 대체 메뉴를 약속드렸으니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릴드 치킨 샐러드는 빅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릴 것이고 혈당 상승도 더 관리하기 쉬울 것입니다. 샐러드의 칼로리 절반 이상이 단백질에서 나오고 샐러드에는 식이섬유도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아몬드 밀크를 넣은 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탄수화물이 몇 그램밖에 안 되고 칼로리도 20칼로리를 넘지 않아서 완벽합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탄수화물은 없지만 카페인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하고 아드레날린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저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아요. 그게 뇌와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저는 가끔 피자를 크게 한 조각 먹거나 빅맥 세트를 먹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사를 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사를 위한 저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시간에 혈당을 데시리터당 150mg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심으로 패스트푸드를 주문하게 될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이걸 먹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어쩌면 저는 중요한 업무를 끝내야 하거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머리가 맑게 유지되길 원하지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을 관리하느라 피곤하고 산만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더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음식이 저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혈당에도 더 부드럽게 작용하니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제 혈당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필라에서 튀긴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높아요. 이어서 구운 치킨 샌드위치를 먹은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튀긴 치킨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됐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고기는 튀긴 거보다 구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랩이나 볼은 샌드위치보다 나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저는 서브웨이로 갔고 3번에 걸쳐 방문했어요. 똑같이 로스트 치킨에 스위스 치즈, 모든 야채, 비네그레트 소스를 주문했죠. 한 번은 샌드위치로, 한 번은 웹으로, 그리고 한 번은 볼로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은 후에요. 저는 혈당이 눈에 띄게 급상승하는 걸 봤어요. 미리 인슐린을 맞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랩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더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랩이 샌드위치보다 더 나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 게 랩을 보니까 빵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똑같은 재료로 샐러드볼을 주문했는데 보시다시피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브웨이에서는 볼이 확실히 최고의 선택이에요. 혈당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쉽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샐러드 볼이지 라이스 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그게 라이스 볼이었다면 제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샌드위치나 랩을 주문하기로 결정하셔도 전혀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혈당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옵션이 있을 때마다 통빌이나 통곡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메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드 메뉴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입니다. 그래서 다시 먹어봤어요. 직접 테스트해야 영상이 완성되니까요. 감자튀김 보통 사이즈를 먹었는데 여기에는 탄수화물 43g과 지방 15g이 들어있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몇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되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튀김과 KFC mashed potato를 비교해 봤습니다. 솔직히 정말 맛있었어요. 이 mashed potato는 탄수화물이 23g이고 지방이 5g밖에 안 돼서 맥도날드 감자튀김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슐린을 맞고 mashed potato를 먹은 후에는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관리하기가 좀 더 쉬웠어요. mashed potato가 더 나은 선택인 주된 이유는 단백질이 더 많고 1인분 기준 감자튀김보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더 적은 양의 식사일 뿐이지만 세 번째 사이드 메뉴는 색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치폴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드 메뉴는 과카몰리입니다. 저는 치폴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용량을 주문했는데 이게 감자튀김보다 칼로리가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혈당에 아주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그 과카몰리에 인슐린을 전혀 맞지 않았지만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2시간 후에 천천히 조금 오르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혈당 상승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할 수 있는 또 다른 혈당의 부담이 적은 사이드 메뉴 2가지는 사이드 샐러드와 찐 야채입니다. 이것들은 순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샐러드에 올바른 드레싱만 고른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샐러드 드레싱으로는 렌치, 사우전드 아일랜드, 블루치즈 등이 있지만 이런 드레싱들은 포화지방이 매우 높고 설탕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드레싱들은 피하는데 탄수화물이 없더라도 식사 후 혈당에 꽤 영향을 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드레싱은 이탈리안이나 발사믹 비네그렛으로 이 드레싱들이 혈당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게 그런 드레싱들 중 일부에는 꿀이나 첨가된 설탕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인슐린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인슐린 용량을 계산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는 어떨까요? 소스도 혈당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몇 가지 소스를 직접 먹어보고 인슐린을 맞지 않았을 때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케찹이었는데 정말 인기 있는 선택이지만 꽤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케찹 작은 봉지 3개만 먹었는데 1시간도 안 돼 혈당이 데시리터당 30mg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케찹처럼 바비큐 소스나 달콤새콤한 소스처럼 단맛이 나는 다른 소스들도 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겁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요네즈의 영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요네즈는 설탕은 없지만 지방이 많아요. 마요네즈는 케첩만큼 빠르게 혈당을 올리진 않았지만 같은 양의 마요네즈를 먹은 후에는 혈당이 몇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타코벨의 치즈 소스나 버거킹의 제스티 소스처럼 지방이 많은 다른 소스에서도 매우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소스에서 당분이나 포화지방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선택하는 소스는 핫소스와 머스터드입니다. 이 소스들은 거의 설탕이나 지방이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혈당에 좋은 선택지들만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런 건강한 팁들을 100%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아예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팁들을 따르지 않는 날이나 상황도 있거든요. 가끔은 친구나 가족과 어울리며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고 혈당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큰 피자 조각 몇 개를 먹거나 두툼한 버거와 감자튀김 아니면 중국 음식 배달을 먹어도 전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은 제가 이런 전략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식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혈당을 70에서 140 아니면 최소한 180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껏 먹을 때마다 이 5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 규칙, 항상 채소 에피타이저를 함께 주문하세요. 저는 먼저 채소를 먹으면 이후에 먹는 다른 음식들로 인한 혈당 급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탄수화물 식사 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어설 기회가 있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어떤 활동이든 참여할 수 있다면 친구들이나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도 저는 꼭 참여합니다.
어떤 종류의 유산소 신체 활동이든 즉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 혈당을 더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흰 쌀밥이 많고 달콤한 소스가 들어간 중국 음식을 주문할 때면 그 음식이 빠르게 작용하는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고 혈당 지수가 높아서 제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사 전에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슐린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음식 배달로 인한 빠른 혈당 상승을 막거나 대응하기 위해서죠. 간단한 방법은 식사 전에 인슐린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사 때보다도 더 일찍 인슐린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 경우에는 식사하기 최대 20분 전에 인슐린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 시리얼이나 떡 등 탄수화물 많은 음식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저에겐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규칙, 제가 피자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 음식 배달과는 아주 다르게 작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피자를 먹고 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인슐린을 이용해서 그렇게 느리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혈당 상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인슐린의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피자를 먹고 90분 정도 지난 후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방과 탄수화물이 매우 많은 식사에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사용하는 인슐린 종류 그리고 인슐린 필요량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규칙이 아마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당뇨병 관련 회사들로부터 그들의 제품을 여러분께 홍보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보통 꽤 괜찮은 금전적 보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거절합니다. 이 채널을 과도한 광고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 생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페이트리온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페이트리온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보너스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페이트리온 그룹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 기회 있을 때 꼭 가입하세요. 이제 이 영상의 핵심 팁, 즉 여러분이 겪을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볼 때면 그 음식에 정확히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음식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점은 이 음식이 내가 아는 것이나 이미 대처법이 있는 음식과 비슷한지입니다. 이게 중국 음식, 피자, 치폴레 볼 중 무엇과 더 비슷한지 고민해 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100% 정확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항상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 혈당이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후에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 도착하면 잠깐 시간을 내에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의 혈당 그래프를,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식사를 할 때 다음에는 양을 줄여야 할까요? 인슐린을 더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인슐린을 더 일찍 맞아야 할까요? 당뇨병 관리에서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삶의 상황이든 어떤 식사든 어떤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만의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뇨병과 함께 살아갈 때 패스트푸드만이 유일한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큰 도전은 특히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바로 술입니다. 제가 술 마시며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클릭해 시청해 주세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